이것까지 바라면 마크4의 종말이거든요. 다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다 포기하고. 굉장히 그립이 좋아졌다. 딱 C2를 들고 느꼈던 거는 그립감이 튀어나오긴 했어요. 그래서 편해졌다. 알파7C에는 못 찾은 건지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스몰리그에서 C 위에서 나왔다. 제가 느끼기에 확연한 체감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좋습니다. A7 C2로 결정한 이유가 우위였던 게 딱 하나, 손떨방이 있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셔터 스피드 낮아지는 환경에서는 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하나랑 아무래도 휴대성이죠. 제가 마크4 한번 봤었을 때는 상당히 무거웠어요. C2를 꺼냈을 때 부피감이나 이런 것들이 마크4보다는 C2가 훨씬 더 작고 가벼우니까 그 부분의 이점을 포기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면 그나마 들고 다니는 것도 안 들고 나갈까봐 최종적으로는 이제 C2를 선택을 했던 거죠. 실습하고 컴팩트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거랑 했던 게 8000분의 1. 다 포기하고 셔터 스피드를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었는데 뭐 그것까지 쓸 일이 별로 없더라. 그래서 실생활에 더 유용한 부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프로그로 인한 보정 편의성은 로우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색감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요. 유튜브 좀 보니까 소니는 크룩 전용 기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저도 크룩을 써보니까 제가 원래 내려고 했던 색감을 그냥 다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정을 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아이패드로 라이트룸 해가지고 로우 파일 불러서 바로바로 즉각 보정하고 그랬었는데 C2의 크룩 기능 알고 거의 잘 안 하죠. 잡티 제거나 명암 차이, 대비 차이 이런 거 조절할 때나 잠깐 쓰지 사실상 거의 할 게 없어지더라. 너무 좋습니다. 체감이 되나요? 확실한 체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C에서는 확대해보면 미세하게 핀이 나간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. 분명 제대로 눈에 맞아가지고 딱 봤을 때는 문제 없던 게 확대해보면 수십 장을 찍었는데 약간씩 핀이 이상했었던 거. 이거 C2에서는 완전히 느낄 수 없을 만큼 개선이 다 된 부분, 아예 완전히 오차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완벽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는지. ISO를 올릴 상황을 많이 안 만들긴 하거든요. 저도 촬영은 전 거보다는 확실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올라가서 그런지 부득이하게 로우 촬영할 때는 확실히 이 정도에선 노이즈 분명 발생했는데 아예 없진 않지만 확실히 덜하다는 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극한의 상황에서 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에 정착하게 된 건지. 제가 쓰는 렌즈가 소니 2070 G렌즈 50mm GM 렌즈죠. 3.4로 정리를 딱 하는데 그전에는 2875랑 삼양 85mm였단 말이에요. 아쉬운 분들이 꽤 많았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디테일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, 근데 2070의 화각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실제 사용해보니까 초광각이 필요할 상황은 별로 애초에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2070이었던 거고, 그리고 50mm는 딱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표준은 원래도 좋아했던 건데 디테일에 대한 거는 GM 렌즈가 진짜 압도적이기 때문에 구매한 거라 큰 돈 주고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진 찍는 스타일이라면 딱 맞는데 저는 상업 사진을 촬영하지도 않고 부탁을 받아서 촬영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. 그냥 진짜 취미예요. 어디 여행 갈 때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그 쨍한 느낌, 풀프레임 미러리스만 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, 뭔가 취미인 듯 약간 돈 장난이 좀 들어간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. 어느 정도의 프로급 성능의 맛이 첨가된 카메라니까. 알파7 마크4나 이런 거 무겁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. 그거를 생각해서 취미생활로 사진 하시는 분들이 스펙에 대한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거는 알파7 C2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. 아쉬운 점은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밖에 안 되는 게 아쉬운 건데, 근데 이것까지 바라면 마크4의 종말이거든요. 이것마저 뺏기면 설 자리를 잃기 때문에 아마 급 차이로 든 것 같은데 그거 아쉽고, 느끼기에는 조금 작은 건 사실이거든요. 코가 요 뷰파인더에 자꾸 닿아요. 일체형이다 보니까 아이피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꾸 코기름이 액정에 묻어요. 한계인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애초에 취미 사진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진이 날아간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몇 번 가끔씩 데이터베이스 오류라고 해서 식은땀이 나긴 했었거든요. 근데 시키는 대로 확인 누르니까 사진 날아간 적은 없어서 잘 복원되더라. 아마 SD 카드 관리 잘하면 하나여도 충분하지 않을까. 약간 크롭이 단점으로 될 정도로 느껴지나요? 그냥 4K를 안 찍으면 저는 영상을 촬영하긴 하는데 어차피 슬로우 앤 킥이고 그리고 다 FHD로 찍어가지고 휴대폰 아니면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는 취미 영상, 추억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4K 크롭은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. 근데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거나 할 때 4K 쓰실 분들은 충분히 고려사항은 되시겠죠. 그럼 마지막으로 그립 보강을 했는데 결국에는 컴팩트함이 없어진 거 아닌가. 컴팩트함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어차피 삼각대 쓰시고 하면은 달아야 되잖아요. 픽 디자인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
요거 있잖아요. 또 달 거잖아요. 근데 그립도 좋아지고,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달았다고 해서 컴팩트함에 손해를 보냐?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이 컴팩트함의 차이는 이 뷰파인더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의 차이. 뷰파인더가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부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, 밑에 3cm가 늘어난다고 해서 차이가 없던 거예요. 무게도 그렇고 아주 좋습니다. 딱 탄탄한 느낌 나고 좋아요.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.